예,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르릉 회원님 살만하십니까? 코너입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따르릉 회원님 살만하십니까? 코너와 옴부저맨 코너를 진행해 오시던 김문영 사장님이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너무 바쁜 분을 모시고 제가 같이 하기 어려워서 이번 주부터 당분간 저 혼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 사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전한 보수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의 우려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김중석 회원님, 강북 수리에 사시는데요. 모시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예, 회원님 안녕하세요. 황장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이고, 새해 건강하시고 이제 또 음력설이 또 다가오네요. 그죠? 예. 예, 저기 우리 회원님은 저기 뉴스 브리핑 회원에 언제 가입하셨습니까? 예, 지난해 11월 달에 예. 가입을 했고 예. 또 얼마 안 있어가지고 한번 따르릉이 본의 아니게 출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러셨구나. 제가 그리고 저 회원 김중석입니다. 예. 지금 회원님은 저기 연세나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60대 중반이고요. 예. 지금 이제 은퇴해서 쉬고 있습니다. 예. 아, 근데 목소리가요. 30대 같으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어디 수유리에 계십니까? 예. 아, 그러시구나. 요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특히 지금 대선이 본의 아니게 일찍 치르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벌써 대선 국면이 시작된 느낌으로 어제 반기문 사무총장도 귀국하고 야권 후보들은 출사표를 던지니 굉장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원님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예, 제가 좀 준비한 질문하고 약간 PP가 좀 나는데요. 예. 하십시오. 편하시게 하십시오. 예. 제가 해도 될까요? 아이, 그럼요. 예. 네. 제가 생각하는 건 중요한 게 사드 배치와 관련된다고 보는데요. 예.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반대를 예. 금년도 주요한 외교 정책 의제로 정한 바 있고, 예. 이에 따라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우리 민주당 의원 7명을 초청해서 세뇌도 시켰잖아요. 예,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세무 사찰을 지시하는 등 예. 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국내 여론도 예전과는 달리 사드 배치 반대가 차전보다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한 금년에 치러질 대선에 있어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돼서 예.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예. 현재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네. 만약 문 후보가 당선되어 그의 평소 공약대로 예.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한다든가 예. 중국의 협박으로 사드 배치는 반대한다고 주장하게 된다면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한미 안보 협정을 파기해서 예. 주한미군 철수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우려가 있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흥 소장님의 예.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리 한국에서 국내 정치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이 대립한다 하더라도 이 외교 안보와 같은 이 치명적인 국익의 기초가 되는 일과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여야의 의견이 방법론에서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다르지는 않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일부 야권 후보 등이 이야기하는 이 북한을 먼저 가겠다, 또 중국을 지나치게 의식을 해야 된다, 또 사드 배치를 다음 정권에서 결정한다면서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모습, 또 송영길 의원이 갔다 와서 중국의 보복이 이제 시작도 안 되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철강, 화학 등 전방위로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요. 과연 중국에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따지러 간 건지 아니면 중국의 앞잡이로 갔다 와서 그런 입장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과거의 부시 정권이나 오바마 정권하고는 다르게 이 트럼프 정권은 한국을 매우 실용적인 입장에서 당신들이 하는 만큼 우리도 하겠다. 이런 어떤 입장을 갖다 한국을 바라보면서 정하고 있을 건데요. 이 지금 주한미군을 보호한다라는 명분의 이 사드 배치에 미국의 밑에 깔려 있는 입장은 당신들이 중국과 한국, 미국 중에서 선택을 하라. 이런 시각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요하게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 했는데 박근혜 정부가요. 이 부분을 공론화하지 않고 계속 뭉개면서 시간을 끌어오다가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서 미국의 마지막 경고가 떨어지면서 일본하고 위안부 협정을 마감 짓고 사드를 배치하라. 또 그 사이에 북한이 4차, 5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니까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돌아간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매우 궁색함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 들어서는 한국 정부가 사드를 갖다가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돌 경우에는 미국의 입장은 저는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미국의 조야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십시오, 형님.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선사님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하셨던 안일정 야권 후보의 나름대로 실질적인 자세, 당시에서 문재인 후보와 달리 사드 배치는 어느 정권이 했더라도 일단 정부 간의 약속이니까 약속은 지켜야 한다. 예. 상당히 멋있는 후보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정도의 어떤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우리 현 상황에서 맞는 상황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권 후보라도요. 민주사회에서는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 다수 지지를 받아서 교체된다면 지지하지 않은 사람도 그 정부를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권 교체를 한다고 해서 국가의 어떤 안보와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서로가 완전히 180도 의견이 다른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야권의 대다수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전부 파퓰리즘적으로 자신들의 핵심 지지층의 그 지지층의 정확한 의사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 언제부터 호남 분들은 안보가 중요하지 않고 반미고 영남 사람들은 안보가 중요하고 친미입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치인들이 지지층을 갖다가 왜곡되게 끌어가는 것이지 지지층의 진정한 의견이 그렇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다수 표를 가진 지지층이라기보다는 목소리가 높은 일부 이념적인 어떤 계층 이런 쪽을 학생운동 태울 때부터 자기 생각들이 그렇게 꽂혀 있으니까 지나치게 그 세력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는 건데요. 근데 그 부분 속에서 안희정 후보는 용기 있게 다른 목소리를 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야권 후보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저는 높이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요. 또 하나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관련해서 최순실 국정농단은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말씀하십시오. 편하게 하십시오.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좀 공상해요. 요즘 태극기 부대가 촛불 부대보다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박 대통령이 이 탄핵을 피하고 본인이 살기 위해서 주요 중립 참사를 막는다든가 타블렛 PC가 저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탄핵 재판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봅니다. 저는 이로 인해서 보수주의 분열되고 그 전립기관이 허물어져 오는 대선에서 집권 가능성이 사라지고 좌파가 집권하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김 선생님 생각이 저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거의 사사로운 관계를 다투기 이전에 이번에 이 사태가 정말로 언론의 조작이거나 모함이거나 촛불을 뜬 사람들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면 자신의 참모들부터 본인부터 모두가 국민 앞에 헌재의 특검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알리고 해명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는 모습들은 출두시키지 않고 숨고 도망가고 난리들 아닙니까? 문고리 3인방 중에서 핵심 2명은 안봉근, 이재만은 어디 갔는지 경찰도 행적을 못 찾겠다고 하고 있고, 예, 나왔던 사람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인정했던 것조차도 안종범은 자기 다이어리에 있는 내용조차도 불법적으로 뭐 압수됐니 소리를 하고 있고 태블릿 PC에 그래서 저는 박 대통령이요, 본인은 보수를 마치 보수의 대명사인 것처럼 했지만은 사실 뭐 본인이 집권할 때 너무 지나친 친중 정책이나 미국에 대한 경시 정책이나 일본과의 어떤 트러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박 대통령이 올바른 보수를 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기업 일부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보수 가치를 갖다가 저버린 부분도 많다고 보거든요. 이런 박 대통령, 예, 그럼요. 정실 민주주의라고요. 그야말로 부패 유착의 민주주의를 크로니 민주주의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그 박 대통령이 이제 전체 마치 보수 진영을 안고 총알바지로 내세워서 정말로 쟁점이 되지도 못할 이 사람들은 박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가장 잘 알지 나머지 국민들이 어떻게 잘 압니까? 그런데 그 국민들을 갖다가 말도 안 되는 걸로 앞에 내세워서 태블릿 PC의 진인이 어쩌니 따지면서 총알바지로 세우고 자신은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침몰하려고 하고 있어요. 본인 계산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뭐냐? 이제 곧 대선이 다가오고 시작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문재인 집권을 못 보겠다, 야당 집권을 못 보겠다 하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이제 쭉 갈라지면 그 속에서 박근혜도 억울하게 탄핵됐다라면서 혹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어떤 대선 국면을 이용해서 본인이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면서 살아나려고 하는 이런 수를 생각하고 있다는데요. 저는 이미 등장한 이야기만으로도, 확인된 이야기만으로도 자신이 임명하고 자신이 또 승인했던 특검과 검찰을 부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드러난 최순실의 국정농단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사법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요, 이건 보수 진보가 아니라 여기에 이념의 대립을 갖다 붙이는 것은 그야말로 추악한 자기 이 해픽이자 지금 죄에 대한 어떤 모면이라고 보는데요.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예, 그럼요. 그렇게 함으로써 보수가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서 같이 침몰해서 보수 이꼴 부패 세력으로 재단하면서 보수 세력은 전부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는 세력이었다. 저 사람들은 이론도 논리도 철학도 없다. 지금 길거리 보수가 저 말고 걸로 가서 다 붙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한탄하는 게 어쩌다가 이 꼴이 되는 과정들을 제 눈으로 목격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요, 국민 앞에 있었던 모든 일을 진솔하게 반성 사과하면서요, 자기 혼자서 다 알아서 끌고 갈 거니까 남은 사람들은 자신을 구하는 데서 빠져달라. 그리고 건전한 개혁 보수 세력을 형성해서 대선에서 이겨달라. 그러면서 국민 앞에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요, 그것이 보수의 이름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자신을 2012년 12월에 18일입니까? 찍어줬던 그 국민에 대한 마지막 그 정말 자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인이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만 한다면 예. 국민들이 그 동정의 정치가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JP가 얘기했듯이 5천 만에 들고 일어나도 꼼짝하는 사람이 박 대통령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 우리 황소연께서는 평소 좌우 어느 쪽으로 편한 점 없이 객관적으로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호감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소장님과 같으신 분이 여럿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야권이나 운동권에 있을 때 봤던 그쪽에서의 위선이나 모순 이런 부분에 환멸을 느끼고요. 네네. 제 발로 이 야권을 떠나서 이쪽으로 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요즘 보수 진영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보수는 이념도 가치도 철학도 정의도 현재 사라져 가고 있다. 원래 없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수라는 가치를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에 맞게 새로 재구성하는 그런 개혁적인 보수 세력들이 이제는 등장을 해야 되고요. 마치 이 야권에서 종북이나 뭐 친중 같은 이런 세력들이 척결돼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보수에서도 이 관변 보수 그리고 이 제대로 된 자기 가치나 철학이 정립되지 못한 하청 보수들은 이번 기회에 다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예. 이번에 그 방지문 총계에서 오셔가지고 예. 거기 제3지대 기획거리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좌파와는 예.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그 구성 면면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과거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 하하, 사람들이야말로 그 기회주의적이고 예. 일단은 그 이게 밀붙어가지고 한 자리 하려고 했던 그 추악한 사람들의 면면이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참 그렇게 제3시대에 모이는 그 우왕투정을 그게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예. 참 한탄스럽게 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반 총장이 저런 식으로 하면 2달을 못 간다고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왜 무엇 때문에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가 마음만 비우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참 답답한 게 대통령직까지 도전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 이토록 없었는가 안타깝습니다. 예, 회원님 뭐 여러 가지로 요즘 제가 욕도 많이 먹고 있고 뭐 이러는데요. 저는 제 얘기를 꿋꿋하게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이 기본적인 그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저 여러 번 말씀을 듣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짠한데 그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태의 본질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예. 또는 그 사람들은 내가 파악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나 저는 황선양님을 뭐 120% 믿고 있으니까 앞으로 건강 유의하시고 좀 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원님 건강하시고요. 예, 여기 사무실도 한 번씩 좀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예.